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패배를 언급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이재명의 대선을 언급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봅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인정한 800만 달러 외에도 추가로 보낸 돈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목적으로 북한에 돈을 대체 얼마나 더 갖다 바친 건지 보도합니다. 경찰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결정에 민주당은 거센 비난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검찰 개혁도 모자라 경찰 개혁까지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72세 생일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들로 가득 찬 대구 사저 앞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1만 4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방울방울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 소식,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관련 소식입니다. 김성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의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낙선이 얼마나 분하면 울분까지 토했을까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되라고 돈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데 헛돈만 써버린 셈이 됐다 라는 생각에 울분을 토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고 북한에 돈까지 보내는 그 엄청난 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 또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겠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그 대가를 조금만 치를 수 있도록 이재명을 감방에 집어넣는 데 일조한다면 약간의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태 전 회장은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와는 달리 입을 슬슬 열고 있죠.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건넨 돈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을 거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돈의 대가성과 이재명의 인지 여부, 즉 이재명도 김성태가 이재명 본인을 위해 자신을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선 결과를 놓고 나눈 대화 내용도 결국 검찰에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재명이 대선에서 졌고 북한 방문도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김 전 회장이 쓴 돈은 다 이재명을 위해서였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더 흥미로운 진술은 바로 이겁니다. 김성태가 울분을 토하자마자 이화영은 바로 김성태 앞에서 이재명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이재명이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가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을 하면서 대선과 관련한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이런 식의 위로를 해준 게 아니었을까요? 내가 비록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송영길 지역구 뺏어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 거고 당대표도 될 것이니 김성태 네가 날 위해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친 일들로 인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널 지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김성태를 거짓 위로한 듯한데 이재명의 이러한 위로 멘트가 이재명의 대선과 쌍방울의 대북 사업 간 상관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서 쌍방울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사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 통일부의 거부로 실행엔 옮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선 나도 김정은 한번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죽겠는데 쌍방울 니들이 뭐라고 방북을 하냐 이런 입장이었겠죠. 검찰은 대북 사업 추진에 실패한 김 전 회장이 이재명의 도움을 기대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보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쌍방울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경기도에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건데, 이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 이재명이 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해주고 반대급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판단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경기도에 사업비를 대납했고, 이재명 또한 이 돈의 성격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은 아주 쉬워집니다. 때문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 말고도 결정적 물증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데요. 혐의가 명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죄로 김 전 회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에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추가로 기소하고 거기에 이재명을 한데 묶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이외에도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을 북한에 추가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 6부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50만 달러의 용처를 파악 중입니다. 북한이 800만 달러를 받고도 750만 달러만 받았다고 돈이 빈다고 우겨대는 바람에 50만 달러를 더 보낸 걸까요? 뭘까요?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이렇게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돈을 건넨 뒤에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도 북측이 당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300만 달러를 북측에 또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말로만 진술한 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받은 300만 달러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했고, 그 수령증에는 송명철 조선아태의 부실장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성태의 솔직 담백한 진술에 이재명은 또 소설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꿋꿋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쩌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측으로부터도 사기를 당하고 이재명한테도 사기를 당하는 쌍방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칭해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운하는 지난해 11월 8일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이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는데, 사회적 평가를 그렇게나 잘 받고 싶은 사람이 허구한 날 무슨 사건 뒤에 누구의 배우가 있다 라는 식의 음모론을 꾸며댑니까? 김의겸도 그렇고 황운하도 그렇고 얘네들은 거짓말을 해놓고도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왜 이렇게 역정을 내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기지도 못할 소송이나 내고 있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아닐 수 없는데, 더 한심한 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불송치한 경찰을 겨냥해 권력 앞에 좌고우면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음모론만 제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만약 그걸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 경찰이라면 그거야말로 규탄받아야 마땅한 경찰이 아닐까요?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한 장관의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변명이 황당무계할 뿐이라며, 소통령 한 장관의 모욕 혐의에 눈 감고 기막은 경찰의 모습은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국회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규정했다며 명백히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고 거기에 공당이 가세해선 안 된다고 멋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비극을 정치권이 활용해서는 안 되죠. 악용해서는. 그렇죠? 이거는 여와 야가 따로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실이 사실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당시 황운하가 이태원 압사 사고를 두고 법무부가 경찰 인력을 이태원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대는 바람에 한 장관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인데,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한다. 이 말은 다시 들어도 너무나 훌륭한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늘 하던 사람이 더 잘한다는 말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지난 2017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시장의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김기현 시장의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 수사한 바 있습니다. 이 수사는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에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청탁은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내려준 첩보로 김기현 시장을 수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운하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 음모론으로 수사를 하고 또 음모론에 가담한 대가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으므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자격도 자질도 없으면서 권력을 어거지로 쟁취하려는 자신과 상대를 똑같이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류들 가끔씩 범할 수는 있지만 직업적 음모론자 소리 듣지 않으려면 1년에 몇 개씩 제기하지 말고 한 10년에 한 개씩만 제기하길 바랍니다. 너무 자주 그러니까 직업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 또한 음모론과 관련이 좀 있는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 전 실장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촛불로 정권을 차지한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음모론을 제기해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죄 판결을 공시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습니다.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입니다. 기소 이유는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과 관련해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세월호 유족 측이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겠죠. 유족 측은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은 유가족과 국민 염원을 비상식적 법 논리로 부정하고 기만한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상식적인 처벌을 받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의 염원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모두 다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또 국민 염원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인 저로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국민들은요,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희한한 메시지를 전한 문재인 같은 자들이 처벌받기를 염원합니다. 이 소식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 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72세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입주 후 처음으로 맞은 생일인데요. 때문에 대구 달성군 육아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가 2일 오전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물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상현 의원, 그리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포함한 당원들도 아침부터 모여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전 9시 30분쯤 도착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크와 꽃, 목도리 등을 들고 박 대통령 사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고 경호처 관계자에게 꽃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면을 받은 후 첫 생일이고 축하하기 위해 마음을 전달하러 왔다면서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황 전 총리는 생일상에 들어갈 음식을 철저히 점검한 후 준비한 음식을 들고 차량 차단기가 설치된 사저 진입로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출입을 막자 음식을 전달한 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생일 축하 행사를 여는 것에 그쳐야만 했던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 사진과 목련 사진이 담긴 액자를 경호처 관계자들에 전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고하게 너무 오래 옥고를 치르셨다.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5년 만에 생신상을 차려드리고자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생신상도 받아보시질 못했습니다.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5년 만에 생신상을 차려드리고자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신일에 어떻게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생일 축하 행사를 열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거짓 촛불 세력들의 잔인한 마녀 사냥, 탄핵 역적 세력들의 배신에 의해 무려 4년 9개월 동안 옥중투쟁을 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신다면서 온갖 탄압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당당하게 견뎌주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72세 생신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꽃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죠. 저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박 대통령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김정은 암살까지 계획할 정도로 강단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낳아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하게 키워주신 고 박정희 전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